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구문에서 9번하고 10번 살펴보고 뒤쪽에 독해하고 모의고사 볼 건데요. 자, 일단 9번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에 free 보이시죠? free. 그쵸? 그 free에 딱 붙여보세요. free. 두 번째 줄 오른쪽에 become more free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때 free가 문맥상 무슨 뜻일까? free가 문맥상 무슨 뜻일까?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두 번째 줄 오른쪽에 haven't met otherwise 보이죠? otherwise에도 밑줄 그어보세요. 자, 9번에서 free, 10번에서 otherwise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일단 free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이 있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 있는데 앞에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음의 가능성 항상 열어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9번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to 다음에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죠. 일단 여기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얘는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이런 것들은 조금 강조되는 것들이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된다는 뜻일까요? 복잡성의 approach,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이 뜻인데요. 뭐뭇을 가지고 이건 당연히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라고 해석은 하되 소유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복잡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지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복잡한 문제에 certain, naive, simplicity 보이죠? certain은 그냥 특정한 그 뜻이 되는 거고 naive는 순수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순수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단순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simplicity가 단순함이니까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이제 but, however가 없는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by 다음에 또 뭐가 보이는 거야? by 다음에 ing 또 방법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야? with 이하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야. 야,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걸 가지고 생각해봐. 이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봐. 이 개념을 활용하고 이 개념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거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었지. 그러면 허락해 주는 거야. 레시니까.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도록 더 자유롭게 되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앞에 simplicity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붙여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앞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simplicit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서도 by 다음에인지 방법이 보이니까 이때 free는 어떤 느낌으로? 심플의 느낌으로 읽어가 준다. 이렇게 문맥을 연결해서 파악하는 습관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They can improve their chances of discovering new perception 이렇게 보이죠. 자, 그들은
개선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ance는 기회라는 뜻도 되고 가능성이라는 뜻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니? 발견하게 될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perceptions of old problems니까 낡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가로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질 때 앞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읽어가는 거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기 나왔던 problem solvers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while it is true that 이렇게 시작하죠.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while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만 보시면 딱 좋아요. 자, 근데요. it은 가주어가 되고 데디아가 진짜 주어가 되는데 사실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뭐가 사실이야? 당신은 그러한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렇게 되죠. 당신은 뭐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몇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데 relaxing이 쓰였기 때문에 편안한 몇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는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편안한 몇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쓰이면서 두 가지 상대적인 개념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with people you would never have met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편안한 몇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딱 밑줄 그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뜻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만나지 못하게 될 사람들과 편안한 몇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otherwise는 앞에 나오는 상황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네가 중요한 모임에 도착했다면 못 만났겠죠. 그쵸? 그래서 적어주세요. If you arrive a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otherwise가 나오면 앞에 상황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상황이 부정이니까 뒤쪽에서는 이제 부정의 반대니까 긍정의 느낌이 나와줘야 맞겠죠? 그쵸? 여기에서 뭐가 보였으니까 never arrive가 딱 나왔으니까 이것의 반대면 당연히 arriv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otherwise는 항상 앞에 나오는 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의 반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느낌 볼 수 있겠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모임이라는 것도 보이고 편안한 몇 시간을 보낸다. 그런 것들도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자, 여기에 딱 동그랗게 쳐보세요. 명령문 보이죠? 여러분 명령문은 당연히 뭐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뭐가 보였을 때 must가 보였을 때 자,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얘네들과 함께 좀 더 강조하려면 강력하게 명령문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뭇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형용사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적어봐요. 당위성 표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 이건 보통 이제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 보통 이제 20번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당위성이니까 당연히 must 알고 있는 거겠지만 한 번만 점검한다 생각하고 쭉 한번 적어주세요. should 그 다음에 have to 그리고 need to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ought to 얘도 있겠죠. 그쵸? 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이제 비슷한 게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명령문이 되겠죠. 그쵸? 명령문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얘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거. 최근에 잘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critical. 그 다음에 crucial. 적어주세요. critical, crucial.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급합니다. 긴급합니다. urgent.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의무적입니다 해서 imperative.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을 때 강조되는 거란다. 라고만 생각하고 쭉 한 번만 필기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봐. 자, 그러면 기억해라 라고 나오지. 그치? 그럼 기억해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remember, 즉 명령문인 이 문장이 이제 중심 문장이 될 거야. 자, 근데 다 필기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차를 놓치거나 뭐 기차를 놓쳐서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러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마음은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니까 that 다음에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뭐가 나올 거다? 하나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의 시작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야? not only로 하고 있죠. 그렇죠? not only가 보이면 당연히 뒤쪽에 뭐가 나올 거다? 당연히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 뜻이니까 뒤쪽에 but also가 딱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not only로 시작하면 문장의 시작이 not only가 되면 뒤쪽에서 동사, 주어, 그 다음에 뒤에서 but 다음에 주어, 그리고 also 이렇게 쓰겠죠. 그쵸? 그래서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가면 not only가 문장의 시작이면 동사 remember 다음에 대시 보이니까 뒤쪽이 문장의 시작이고 문장의 시작에 얘가 보이면 어떻게? 동사, 주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석은 똑같아.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되는 거고 뒤쪽에 얘도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not only are curveballs the universe's way of keeping us awake. 일단 보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딱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이 쓴 거죠. 커브볼이죠. 그쵸? 여러분, 그 야구 선수에게 커브볼은요, 처음부터 커브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마치 무엇처럼? 직구처럼 날라와요. 이 새끼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직구처럼 딱 날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렇게 휘게 되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이렇게 헛스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커브볼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인생에 커브볼이 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생에서 약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커브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 얘기도 많이 하면 맞춘 줄 알았는데 쉬운 줄 알았는데 뒤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틀렸을 때 변하고 쩐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브볼 자체가 어떤 거야? 뭘로 커브볼을 볼 수 있을까? 앞에 나오네요. 앞에서 뭐가 나왔어?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커브볼은 앞에서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 있죠. 그걸 보통 커브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unexpected event 적어보세요. 외우면 안 돼. 커브볼은 어떤 거라고? 커브볼은 직구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휘는 거야. 그쵸? 뭐야? 이렇게 갑자기 휘는 거.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일. 근데 봐봐. 예상치 못했던 일이야. 중요한 모임에 내가 놓치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우주의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를 keeping us awake, 그러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방법이야. 우리가 대충 잠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which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in and of itself는 그 자체로 얘는 딱 가로를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커브볼 자체가 우주가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 자체가 선물일 수 있어요. 그쵸? 늘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니까 깨어있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커브볼은 또한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봐봐.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했어. 생각지 못했던 커브볼이 들어와서 내가 헛스윙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중요한 모임에 도착을 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거죠. 그쵸? 뭔가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괜찮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방법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엇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wonderful surprises 무슨 말? 멋진 서프라이즈니까 뜻밖의 경험 혹은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 준 거라고. 자, 정리하면 두 문장이지.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서로 의미상 연결된다라는 것. 그거 생각해 주시고 앞에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한 거야. why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했지. 그러면 뒤쪽에서도 뭐가 보이니까 나로 온니 버로울수가 보이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보이면 앞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뒤쪽에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지 뭘 해주라고? 매칭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중요한 모임에 도착하지 못했던 걸 무엇으로 보면 되는 거고? 커브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wonderful surprise를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spending a few relaxing hours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매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커브볼이니까 선생님 야구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커브볼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앞에서 두 가지니까 뒤쪽도 똑같이 두 가지를 매칭해서 생각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줘라. 알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체크업 드릴링 가볍게 한 번만 읽고 해석 써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챕터 2 동사구 연결 요소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독해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해책은 6페이지 함축음의 추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해책 꺼내주세요. 우리 6페이지에 가볍게 이제 필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볍다고 생각하고 필기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6페이지 밑에 필기하겠습니다. 함축음의 추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항상 지문 속에 정답을 찾는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읽어가는 거 필요하고요. 밑줄은 해석을 같이 꼭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단 해석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강의 해석을 하고 나서 전체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밑줄을 해석을 할 때 전체 시츄에이션을 고려하면서 꼭 읽어가주는 습관 들여주시고요. 맨 처음에 밑줄을 보자마자는 요거는 생각이 안 나겠죠. 그쵸? 글을 읽어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긍정의 느낌인지 부정의 느낌인지, 그리고 밑줄이 어떤 도구라든가 물건, 그런 것들의 밑줄이 있다면, 도구나 물건의 밑줄이 있다면 그때는 기능과 역할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밑줄이 어디 도구라든가 혹은 물건의 밑줄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non-stick frying pan, 후라이팬이었어요. 이게 후라이팬, 어떤 도구라든가 물건의 밑줄이 있으면 기능과 역할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후라이팬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도구겠어? 음식을 만드는 도구겠죠. 그쵸? 상대방을 때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준다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있지. 그치? 항상 비유적인 표현인, 특히 밑줄이 약간 비유적인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 비유적인 표현은 무엇을 바탕으로 생각해 준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유적인 표현이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데 지문 속의 상황과 관련해서 살짝 변형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 사고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 자, 그리고 구성을 의식하면, 구성은 요 얘기예요. 그쵸?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주제나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룬다면 밑줄인 주제나 혹은 특히 여기도 밑줄, 주제와 반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밑줄이 문장이 됐을 때는 역시 주제문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제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때 요거 있지? 숫자이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역시 항상 뭐가 보이면 두 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두 개가 어떤 것으로 구체화되는지 짝을 잡아주는, 매칭을 잘해주는 습관을 꼭 들인다. 자, 그리고 이제 밑줄 같은 경우는 문장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밑줄이 있는 문장의 주어가 어떤 거냐, 요거 조금 더 주의해 살펴보면 되고, 밑줄 앞에 부정어나 비교급이 보인다면, 즉 밑줄 주변에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조금만 더 해석을 신경 써주는 습관을 좀 들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느낌이 좀 오겠죠? 그쵸? 자, 1번 있죠? 1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30초.
할만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자, 일단 밑줄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자, the boost. boost는 보통 증가라든가 상승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건 is grounded in fiction 이렇게 보이지. 픽션은 알겠지. 우리 지금 픽션만 저번 주, 이번 주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꾸며낸 이야기, 거짓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be, 그 다음에 grounded 이 표현 자체도 많이 나와요. 요거 딱 보이는데 ground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ground가 바로 무슨 뜻일까요? ground가 땅, 지면 그 말이죠. 그쵸? 땅이라든가 지면이니까 땅이라든가 지면은 우리의 위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쵸?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be based on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뭐뭇을 토대로 하다, 뭐뭇을 기초로 하다. 됐지? 뭐뭇을 토대로 하다, 뭐뭇을 기초로 하다. 그러면 그 부스트, 그 상승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꾸며낸 이야기, 거짓, 허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석해도 답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완성도가 크게 높지는 않아요. 왜? 이 문장 해석만으로도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느낌이 사실 오기는 하거든요. 3번에 unreliable을 비춰보세요. 3번에 unreliable. 잘 따라와. unreliable은 신뢰할 수 없는 이제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밑줄의 무엇과 픽션과 성격이 비슷하죠. 그쵸? 자, 좀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basing yourself on 이렇게 딱 보이는데 요게 수동태잖아. 뭐뭇을 토대로 하다, 뭐뭇을 바탕으로 하다 그 수동태인데 최근에는 저렇게도 많이 쓰여요. base A on B 적어주세요. base A on B. A의 토대를 B에 두다. 적어주세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딱 좋아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겠어? B가 있고 B 위에 뭐가 있는 거? A가 있는 거죠. 그쵸? A의 토대를 B에 두다. B를 바탕으로 A 하다. 그런 느낌 보면 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보였을 때, 전치사가 보였을 때 애매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활용해주면 딱 좋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요거 하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요, 봐요. 당신의 자존감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 거야? 너의 자존감은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클라이밍 퍼포먼스니까 등산 실력이야. 혹은 등반 실력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실력이란 뜻도 되고 요거는 이렇게 봐도 돼요. 성과란 뜻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성과.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영업 실적 같은 거 내는 거 있지. 그걸 퍼포먼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당신의 자존감이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바로 클라이밍 퍼포먼스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건 그대로 간다. put 놓습니다. you 당신이 at에 동그라미 쳐봐. at은 어떤 느낌일까요? 계속 선생님이 구문하면서 조금씩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전치사는 전치사가 가지는 이미지 그리고 방향성, 이미지와 방향성을 봐야 돼. 선생님이 지금 칠판 앞에 있죠. 그 칠판 앞에를 영어로 뭐라 그래? In front of the blackboar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칠판과 가까이 있는 거니까 at the blackboard 이렇게 써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죠. Sit at the des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책상 앞에 책상과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at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놔. at이 보이면 가까이. 자, 그러면 당신의 자존감의 토대를 혹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그걸 등반 성과에 두는 것은 등반 성과를 바탕으로 너의 자존감에 대해서 너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너를 가까이 두는 것이다. 어디에? 외부 요소의 변덕에 가까이 두는 것이다. 됐지? 그러면 wim이라는 것은 밑에 변덕이라고 나왔어. 여러분 변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거야,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변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니? 변화가 많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쵸? 즉 외부 요소에 따라서 쉽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바뀔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쵸? 아, 이 새끼 졸라 변덕스럽네. 그치? 자꾸 바뀌네 그런 거죠. 아까는 마라톤 먹겠다며. 근데 지금은 떡볶이 먹겠다고? 졸라 변덕스럽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나는 떡볶이가 더 좋아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봐요. 자, 그러면 외부 요소의 변덕에 너 스스로를 가까이 두는 것이다. 근데요, 이대로 연결되는 거 읽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요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여기에 밑줄. random and misleading.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앞에 나오는 변덕과 관련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외부 요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가 없고, 됐지? 무작위의 그 뜻이죠? 체계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misleading. 잘못된 게 될 수 있다고. 바꿔 말하면 너의 스스로에 대한 가치, self-worth 혹은 자존감의 토대를 등반 성과에 두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체계가 없고 잘못된 외부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비교라는 것은 외부 요소야. 외부 요소를 주고 얘기한 거야. 비교라는 것은 한 가지 뭐가 된다고? source는 무슨 말? 출처죠. 출처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이 되고 뒤에 나온 것이 결과라고 하면 그것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나만 딱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비교라는 것은 무엇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교 때문에 너는 일루전 할 수 있다고. 일루전은 무슨 말이니? 착각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밑줄 그어두면 돼. 얘기 많이 했었죠. 일이 원래 어떤 뜻이야? 일. 아픈, 병든 그 뜻이지. 병든 생각. 됐죠? 병든 생각. 착각. 이 정도면 괜찮은데. 병든 생각. 됐죠? 병든 생각. 착각. 아침에 그걸 보면서 나 진짜 예쁜데 아주 병든 생각. 자, 아무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죠. 결국은 외부 요소를 통해서 외부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쭉 보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 보이지? 무엇에서 구체화되는 거야? 클라이밍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 쫙 보면 너는 생각했다. 네가 등반을 잘했다고. 특정한 등반에서 왜냐하면 너의 파트너가 너랑 같이 등반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오프데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치? 그리고 나서 클라이밍이 아주 어렵다고 발견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너랑 같이 등반 혹은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힘들어했고 그 사람의 오프데이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까? 오프데이. 자, 오프는 원래 어떤 뜻이야? 아까 우리 했었지? 분리라고 했었지? 분리고요. 분리라는 것은 떨어져 나온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는 것이 무엇의 반대말일까? on의 반대말이지. 그치? 그럼 on은 접촉이야. 그럼 봐봐. 어떤 기계 같은 거 있잖아. 기계 같은 거 있으니까 전원에 딱 연결해서, 집중해. 전원에 딱 연결해서 접촉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을 받게 되고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오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원을 끄게 되면 힘이 없고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 지금 되게 상태가 좋아. 그러면 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왜? 전원이 연결돼서 나한테 에너지가 공급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오프가 바로 컨디션이 안 좋은 그렇게도 쓰여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뭔가 떨어져 나와 있구나. 뭔가 에너지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살짝 어렵지.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야? 뒤쪽에. 자, 여기 an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nd는 보통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너랑 같이 하는 사람이 등산을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등산을 잘한다고 보는 거지. 네가 원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봐봐. 근데 너는 어떻게 발견한 거야? 너는 약간 어렵다고 발견한 거죠. 여기 등반이 살짝 어려운데 근데 당신의 그 파트너 함께하는 사람은 아주 어렵다고 본 거야. 그치? 네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쉽게 느꼈을 뿐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등반을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컴마다 메인이 보이지? 그치? 컴마다 메인이 보면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동그라미. 잘 들어. 왜 인팩트가 자주 나오는지 감 잡을 수 있겠냐?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나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간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나서 바로 잡아주는 거, 정정하거나 바로 잡아주는 거, 그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사실은. 여기 딱 밑줄 볼까요? No better than 무슨 말이니? No better than. 뭐뭐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니? 유절이니까
평소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 평소보다 더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잘하지 않았는데 너는 지금 잘했다고 평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파트너라는 그 외부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네가 너 스스로의 그 실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거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에 혹은 너의 파트너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잘 정리한다. 5의 동그라미. 5의 동그라미. 잘 들어야 돼. A, 그 다음에 or, B 이런 식의 구조가 보이면 첫 번째 A하고 B는 거의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돼. 거의 같은 게 될 수 있어. 봐봐. 나 그 쌀밥 먹고 싶어. 혹은 탄수화물. 됐지? 나 쌀밥 먹고 싶어. 혹은 탄수화물. 엄마 저 단백질 먹고 싶어요. 치킨 시켜주세요. 됐지? 혹은 치킨 이런 식의 같은 말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니?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될 수 있다는 거. 즉 A 혹은 B에서 몇 가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해 줘. 이렇게도 나오지만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봐야 돼. 여기서는 뭘로 봐줘야 되겠어? 5를. 여기서는 앞에서는 너의 파트너가 어떻게 됐어? 너의 파트너는 등반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꼈지. 그리고 너의 파트너는 오프데이였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혹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너의 파트너가 탑이야. 그치? 너의 파트너가 탑이야. 그러면 앞쪽에 나왔던 difficult라는 상황이라든가 오프데이라는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지. 그치? 요거 사소한 것일수록 쉽게 느껴지는 것일수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야. 대부분 물어보면 최근에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니?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헷갈렸다고 해요. 헷갈렸다라는 건 어떤 거겠니? 지문서에서 봤던 사소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너의 파트너가 졸라 잘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In comparison. 비교했을 때 너는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또 동그라미. 사실은 객관적으로 너의 주관적 비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너는 어떻게 된 거니? 투입한 거야. 아주 그 강력한 성과를 투입한 거야. 너의 등산에, 너의 등반에. 그치? 사실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잘한 건데 네가 필요하면 등산 세계 1인자하고 같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객관적으로 잘한 건데 너랑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가 못하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세 번째 얘기야. 세 번째 얘기. 환경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반을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과의 비교에서 네가 잘했거나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날의 환경이야. 그치? 그날의 환경인데 그게 이제 뭐가 보이니? 자, 네가 너의 그 하루의 목표를 master, 완벽하게 달성했을 수도 있어. due to 뭐뭐 때문에 그 말이죠. 특히나 무엇 때문에? 괜찮은 호의적인 환경 때문에. 예를 들면 그치? 습도가 낮았어. 날씨가 좀 괜찮았어. 날씨가 괜찮아서 내가 컨디션 좋게 그냥 잘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씨 덕에, 환경 덕에 네가 잘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한 게 아닌데. 됐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계속. 요 얘기한 거지. 요거 얘기한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계속 이 이야기 해준 거지. 그치? 자, 그래서요. 사실은 아닌데 너는 뭐뭐라고 생각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돼. 지문소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꼭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본다. 잘 들어. 여러 가지 사례가 보이면 사례들 앞이나 뒤에 뭐가 있을 거다? 포괄적인 말, 상위 개념이 있을 거다라고 꼭 생각해 줘야 돼. 왜냐면 사례만 주고 예시만 주고 끝내지 않아. 왜?
독자가 생각하는 그 예시에 대한 해석과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자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던졌는데 독자는 다른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딱 나한테 물었어. 밥 먹었어? 그래 밥 먹었어. 너는? 밥 먹었어? 그래 밥 먹었으면 살쪘겠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나는 농담으로 던진 건데 그쪽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너네 표정 보니까 농담이 아니었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에게 살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냐는 등 내가 얼마나 그 살에 민감한지 아냐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 빼려고 날씬해지려고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그런 말 던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나는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30분 동안 전화로 정신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시들이 보이면 걔네들이 종합할 수 있는 거 상위 개념을 꼭 전달한다라는 거. 앞에 것들을 싹 다 종합했지. 상위 개념을 암시하는 거니까 뒤에서 뭐가 암시될 것이다? 바로 주제가 암시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좋거나 나쁜 감정 나오지. 이제 여기 앞에서 왜 좋거나 나쁜 감정이 나는지 알 수 있겠지. 네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크레디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니? 자, 네가 느끼는 너의 등반 실력에 대해서 느끼는 좋거나 나쁜 감정은 네가 크레디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자, 지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니? 너의 실력과 관계없이 비교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take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한 공이라든가 어떤 거? 노력이라고 봐야 돼. 꼭 알아도 공이라든가 업적 혹은 노력이라는 뜻으로 credit, 믿음, 신용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믿음, 신용만 알고 있으면 나는 아직 고1인가 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어떤 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걸 바탕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감정이 생긴 게 아니야. 만약에 등산의 어떤 실력 그런 결과가 너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됐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거짓이야. 그건 일루전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가 답인 거니?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봐봐. 자, 그 1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인식은, 잘 들어. 자존감에 대한 인식은 very, 다르다. From person to person이니까 말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다르다 그 뜻이지. 무슨 말이니?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 들어.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할 땐 얘기야.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어. 근데 A는 괜찮다고 생각해. B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지. 그치? 너의 자존감 얘기야. 요 상황인데 너의 자존감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자존감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요거 잘 생각해. 자존감에 대해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도 한 사람이야. 당신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끊임없는 노력 그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답이죠? 그쵸? 그래서 achievement 딱 이쪽으세요. achievement 이거 바꾸면 뭐가 되겠니?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네가 갖는 pride 이때 prid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지문세의 표현을 살짝 바꿨죠. 그쵸? 3번이 답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뭘까요? 4번 요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 눈 뜨고 보세요. 자, 요거 무슨 말이겠어? 동기를 부여하는 그 말이지. 그치?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어? D가 붙었지. 뭘로 해석할 수 있겠니? 다운으로 해석해줘. 5% 해석해 상관없어.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됐지? 이렇게 활용하라고 준 거야. demotivating이라는 단어가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기출로 돼가지고 애들이 졸라 외웠던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접두하라는 어걸 하는지 알겠지? 이런 단어에 있다가 너네가 익숙한 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사기를 떨어뜨리는.
됐죠? 의욕을 꺾는 적어주세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의욕을 꺾는. 답은 아니지. 왜 아니야? 옆에 있는 애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ambitious goals에 관한 것도 없었어요. 어떤 야심찬 목표가 있었니? 뭐 에베레스트로 올라가 보겠다. 뭐 한라산 올라가 보겠다. 그런 거 있었어? 없었지. 선생님은 매월이다. 매년 1월 1일은 등산합니다. 선생님 바로 집 옆에 있는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1월 1일 이제 등산을 하면서 왜 1월 1일만 하는 줄 알아? 1월 1일 딱 하고 나서 힘들었던 기억이 1년 지나니까 사라져.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나서 또 1년 동안 그 기억을 또 사라지게 만들고. 근데 등산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자, 문제 조금만 더 풀겠습니다. 옆으로 와세요. 주제하고 제목 얘기 하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같은 맥락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얼른 필기해주세요. 연필 들고 쓰세요. 참고로 KW는 키워드, 핵심어, KW는 키워드. 여러분 여기서요. 구성을 의식하면서 주제를 찾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구성과 키워드, 이미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쵸?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얼추 잘 맞춰요. 얼추 잘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할 때 있잖아. 그때는 지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밑에 선지에서 아까 우리가 그 구문할 때 아까 그 저울질하다 그 단어 생각나죠? 그걸 고려하다, 따져보다 이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을 선지에 쓰는 그런 주제 문제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어요. 자, 주제에서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룬다면 밑에 선지에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 원래 보통 제목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내용 판단이 쉬우니까 밑에 선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습관들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이 보이면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 거니까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례들이 보일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위 개념 주변에
상위 개념 주변에 무엇을 찾아간다고? 상위 개념을 찾으시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필자의 판단 플러스 마이너스 의견이 보이면 필자의 판단, 필자의 의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겠니? 이게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보였을 때 그 문장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때 이게 좀 어렵거든? 이거 잘 봐야 돼. 대상,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그 다음에 차이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기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필자가 선택했는지를 꼭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필자는 A가 좋아, A가 바람직해 라고 선택을 했는지 안 했으면 대상과 차이점만 생각해줘야 돼. 자,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때 잘 들어. 처음에 두 개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밑에서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야.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대상이 뒤에서 무엇으로 굳혀야 되는지 뭘 잘해줘야 돼? 항상 두 개가 나오면 요거 잘해줘야 돼. 그래서 구문할 때도 계속 그 얘기 한 거지. 항상 매칭 잘해주는 습관들 꼭 들여주시고 잘 들어. 선택을 했으면 그게 키워드가 되니까 주제야. 선택을 안 했으면 요렇게만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당연히 구성이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무엇은 잘 봐야 되겠어. 당연히 반복, 강조되는 말, 그리고 상위 개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봐야 돼.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은 의문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다. 의문사가 있는 것과 의문사가 없는 것.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존재하면 정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정답에 관계없이 키워드로 구성될 때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돼. 헷갈리면 이렇게 정리한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what으로 시작한다. 제목에서 how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있는지만 확인한다. 있으면 그게 답인 거고 없으면 오답인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는 키워드로 구성된다. 특히 여기 별표. 키워드가 몇 개인가? 키워드가 몇 개인가? 특히 주제 문제에서. 잘 들어. 키워드가 3개야. 키워드가 3개면 3개가 다 들어가야지 주제가 되는 거지. 2개만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게 진짜 별거 아니지. 근데 2개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답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주제 문제에서 둘을 놓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필요한 키워드가 다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가 빠졌느냐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왜냐면 오답을 골라갈 때 있잖아. 우리가 오답인 것들 이렇게 엑스프레션 한단 말이야.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이 지문 속에 키워드가 아닌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두 번째 기준이 바로 뭐야? 키워드 중 일부만 들어가 있고 키워드가 빠져 있는 거. 그것도 역시 오답이라는 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키워드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목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제목이 된다면 키워드가 빠져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게 지문 속에 있을 테니까. 자,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주제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주제는 지문 속의 내용을 담은 키워드로 구성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2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자, 빠르게 쭉 풀어주세요.
30초 더 드렸거든요. 살짝 어렵죠? 이게 평가원 기출이라 조금 주제 문제인데 헷갈려요. 헷갈리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이 얘기 했잖아. 그치? 요렇게 자주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라이프에서 쓰는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가 보이잖아. 그치? 바이오그래퍼가 있고 라이프 너레이터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뭘 본다고? 이거 잘 보라 그랬었지. 그치? 이거 잘 보라는 거.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보세요. In writing on life, 어떤 삶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라이프 너레이터와 바이오그래퍼는 다른 종류의 증거를 인게이지 합니다. 인게이지 무슨 말? 인게이지. 원래 여기 중간에 개그에 딱 등록해보세요. 개그는 원래 그 재갈이에요. 재갈. 동물한테 물리는 그 재갈 있죠. 재갈을 물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게이지가 끌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끌어와서 참여시키다. 끌어와서 사용하다. 자료 따위를 끌어와서 사용하다는 뜻이야. 두 가지 정하나. 첫 번째, 참여시키다. 두 번째, 사용하다. 두 번째, 사용하다. 그래서 engage가 어떤 것을 사용하다는 뜻이니까 끌어와서 쓴다 그랬었지. 끌어와서 쓴다 그랬다. 적어놔. engage, draw on, draw upon. 다 어떤 의미? 뭔가를 사용하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요. 잘 들어.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쓸 때 라이프 너레이터, 생애 서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라이프에 대해 쓰는 사람이 두 부류인가 보다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라이프 너레이터가 있고 바이오그래퍼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 증거라는 것을 무엇을 쓸 때 하는 거야? 라이프에 대해서 글을 쓸 때 하는 거지. 잘 들어야 돼. 라이프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증거야.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증거, 다른 말로 하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뭐가 되겠어? 자료가 되는 거야. 그치? 잘 봐야 돼.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데 어떤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글을 쓸까?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쓸까? 그렇게 봐야 돼. 여기서는 에비던스를 단순히 어떤 것의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란 뜻으로 먼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보이니? Most biographer 딱 보이지? 앞에서 몇 개를 언급했는데 앞에서 두 개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나오지. 그치? 그 중에 한 가지 나오지. 그 중에 한 가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기문 작가들의 바이오그래퍼는 incorporate는 포함시키는 거야.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ncluding 보이지? including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이라고 구문할 때 했지. 뭐뭐서 포함해서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증거에 대한 예가 어떻게 되는 거니? 역사적인 문서, 인터뷰,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기록 보관소 이런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증거에 대한 사례가 요런 거지. 그래서 evidence를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뭘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자료란 뜻으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야. 자, 그럼 요런 자료들을 사용하지. 그리고 타당성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elatively few,니까 비교적 소수가 그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어떤 걸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하지는 않아. 그쵸?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근데 왜 저기에 선생님 밑줄을 그으셨나요? 자, 이제 적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글을 읽어갈 때 중심 문장이 있어. 특히 주제나 제목에서 중심 문장이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한 적 있어요. 인과,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양보. 일단 적어놔. 인과 비교 대조 양보.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거나 둘을 가지고 비교 대조했거나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렇게 하면 중심 문장인 거야. 특히 요거 있지. 올더가 들어가 있는 거. 존댓 많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는 우리가 항상 무엇에 주의해야 된다고? 항상 주의해야 돼. 왜 그렇게 써?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 그렇잖아. 사람들한테 이게 훨씬 더 느낌이 좋다라, 느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강렬하게 가. 뭔지 알지? 뭐지? 어떤 사람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뭐 몇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락갔대요. 그래?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죠. 그쵸? 지금도요, 그 뉴스에 보면 전쟁했잖아. 전쟁 났잖아, 지금. 정전장 소식이 훨씬 더 재밌게 들려요. 부정적인 사건이. 그쵸? 부정적인 사건이. 됐지? 그래서 부정문에 좀 주의해야 돼. 봐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개인적인 기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에? 바로 그들의 서브젝트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무엇을? 개인적인 기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서브젝트에. 서브젝트는 원래 어떤 뜻이니? 주제라든가 대상이죠. 그쵸? 그럼 이때 서브젝트 뭘로 발전하겠어? 바이오그래퍼가 쓰고자 하는 대상이겠죠. 그쵸? 쓰고자 하는 대상, 즉 여기서는 어떤 거? 쓰고자 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 그 인물이겠죠. 그쵸? 그 인물, 글을 쓰고자 하는 인물. 그렇게 봐야 돼. 그들의 주제, 그들의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은 자료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봐봐. 내가 전기문 작가고요.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해. 그럼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은 내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뭘로? 얘네들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보세요. 쭉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자, for life narrators by contrast. 자, 여기 by contras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러면 대조적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상이 쭉 나오고요. 요거 자체가 몇 가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라는 거 나오죠. 자, 그러면 대상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자, 근데 바로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 바로 뒤에. 이쪽으로 봐.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맨 처음에 언급된 단어가 어떤 거야? 퍼스널 메모리지. 앞에서 있었지. 자, 바이오그래퍼는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지금 라이프 너레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니? 퍼스널 메모리가 주요한 기록에 뭐가 된다고? 출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퍼스널 메모리가 주요한 기록의 출처니까 주요한 뭐가 된다고? 에비던스가 된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개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삶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라이프 너레이터가 되는 거고 바이오그래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방식에 있다라는 거 나와요. 그러한 증거의 유용함은 밑줄 아까 배웠지? 그치? 그러한 증거의 유용함은 어디에 있다고? 방식에 있습니다. 그대로 꾸며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employ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유용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용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기 나오는 퍼스널 메모리를 이제 주요한 자료로서 쓴다라는 거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in autobiographical narrative에서 자서전적인 내러티브에서는 imaginative act of remembering always overlap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딱 가로로 묶어볼까요? 기억하는 어떤 창의적인 행동이지. 그치? 다른 걸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일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결국은 이것과 관련된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봐봐. 여기 별표 해주세요.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overlap with는 바로 무슨 말이야? overlap with. 뭐뭐와 중첩이 되는 거거든요. 뭐뭐와 중복되다, 뭐뭐와 중첩되다라는 뜻이야. 그럼 뒤에 나온 것과 중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됐지? overlap with는 그냥 앞쪽과 뒤쪽이 서로 같다. 그렇게 보면 돼.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과 중복되는 거니까 앞쪽과 뒤쪽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개인의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저런 것들이 되고 저런 것들이 중요한 글을 쓰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프에서 쓰는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나왔는데 둘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야?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결국은 퍼스널 메모리의 역할이지. 퍼스널 메모리의 역할 어디에서? 다양한 유형의 라이프 스토리텔링에서 자, 여기 보이죠?
자, life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보는 거니까 이 life storytelling이 첫 번째 줄에 어떤 거야? writing on life지. 그 다음에 여기서 different types니까 바로 어떤 거야? life narrator 그리고 biographer 두 가지죠? 그쵸? 거기에서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잘 들어야 돼.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하는 것도 역할의 문제야. 야,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렇게든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만 롤이라든가 펑션을 생각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것도 롤이라든가 펑션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어떤 거였어?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엑스프레션 한다. 가족의 역사가 키워드 아니지. 가족의 역사가 키워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influence of the source types on the quality of life narratives 이렇게 나오지. 3번은 왜 답이 안 돼? 3번 왜 답이 안 돼? 지문수에서 몇 가지가 등장했어? 두 가지 나왔지. life narrator가 있었고 biographer가 있었지.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얘기만 하는 거야? life narrative만 얘기하는 거지. 키워드 뭐가 빠진 거야? biographer가 빠졌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화살표에서 딱 적어놔. 뭐가 빠졌기 때문에 biography 요게 없으니까 요게 키워드였는데 전기문과 관련된 게 키워드였는데 그게 없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답으로 고르면 안 돼. 왜? 뭐가 없으니까? biography가 없으니까. 키워드가 빠져있지. 그 다음에 similarity of data sources in describing a person's life. 안 되지. 왜 안 돼? 한쪽은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을 안 하고 한쪽은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랬었지. 그리고 지문수에서 뭐가 보였어? by contrast가 보였단 말이야. 그럼 대조했다고 대놓고 줬는데 이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crucial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life narrators 이렇게 나오네. 얘도 왜 답이 안 될까? 왜 답이 안 될까? 라이프 너레이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는데 바이오그래퍼도 있었는데 바이오그래퍼가 빠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바이오그래피가 빠져 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 풀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 자, 우리 더 S 모의평가 1회 2번하고 3번 지금 풀어주세요. 2번하고 3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얼른 풀어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 때는 조금만 속도 내서 읽어가는 습관도 들여주시고요. 과제할 때는 조금 천천히, 그렇게 항상 속도 내는 것과 천천히 꼼꼼하게 보는 걸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제는 끝까지 읽으면 그래도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도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꼭 읽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번의 답은 그 3번이 답이고요. 3번은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인데요. 자, 가볍게 볼게요. 자, 일단 밑줄의 문제는 연결과 주제 그리고 시그널에 주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교재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이 뒤쪽에 나오는 문장에서 but, however 없이 나올 때는 연결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미하고 성격을 다 이어서 읽어가는 습관들을 꼭 들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항상 이렇게 연결을 볼 때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같이 생각하자고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이미지도 항상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가볍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시장의 경쟁이고 intensity는 바로 무슨 말이야? intensity는 강도죠. 여러분 강도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에서 100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스펙트럼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니? 스펙트럼이라는 거. 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스펙트럼이죠. 그쵸? 그러면 강도라는 것은 0에서부터 100 혹은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시장에서 하는 경쟁을 스펙트럼으로 본 거고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보이는 거야? 뒤에서 범위가 뭐뭐다.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그 시장에서 그 경쟁하는 강도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벽한 경쟁에서 무엇까지? 모노폴리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노폴리에서는 그 모노가 바로 뭘 가리키는 말? 모노가 하나를 가리키는 말. 적어주세요. 모노가 하나니까 모노폴리는 바로 무슨 말이야? 혼자서 다 가지는 거니까 독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경쟁에서 독점까지라고 이야기했지. 딱 3분만 더 집중해. 완벽한 경쟁에서 독점까지니까 그럼 독점은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경쟁이 아예 안 되는 상황까지를 지금 얘기를 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대단히 투명한이라는 뜻이죠. 투명한 시장이라는 건데 1번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1번에 대한 단서. 왜 여기에 밑줄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안 보이면 그 다음 문제에서 찾는 거야.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보였냐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 동그라미 쳐봐. 그럼 마찬가지로 혹은 유사하게 그 뜻이니까 앞쪽과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transparent하고 비슷한 의미, 이미지 생각해 주는 거야. 뭐가 있어? 오픈의 동그라미. 그쵸? 공개적인 그 말이기 때문에 오픈해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클로즈한 게 아니라 오픈해 놓은 거니까 투명하게 다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한 단서도 바로 보이는 거야. 2번에서 variety of choice 있으니까 다양한 선택이지. 다양한 선택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가 많다라는 거야? 소비자의 선택이 많다라는 거죠. 밑줄. Lots of consumer choice. 이게 무엇으로? variety. 그 부분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찾아가는 습관들을 많이 들여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하게 돼. 옆에 4번이 존나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봐봐. 자, 그럼 일단 1번과 2번은 동시에 다 해결이 되었죠. 그쵸?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개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잘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소비자라든가 공급자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바로 보이지? 그치? 상황이 살짝 바뀌지? 살짝 바뀌어서 단지 소수의 기업들이 다미네이트는 바로 무슨 말? 지배하다는 뜻이지. 그러면 소수가 지배하면 그건 이제 무엇이라 되는 거라고? 올리고폴리가 되는 거야. 그치? 한 사람이 지배하면 모노폴리, 독점이 되는 거고 소수가 지배하면 그때는 이제 과점이 되는 거예요. 과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몇 개의 기업이 그 분야를 다 지배하는 거 과점 알고 계시죠? 그쵸? 대표적인 게 주유소예요. 주유소도 종류 몇 개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통신사 있죠. 통신사 KT 아니면 SKT인가?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그 둘이 다 헤쳐먹는 거잖아.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과점이에요. 그쵸? 과점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구조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지금까지 말했던 상황 중에서 경쟁하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완벽한 경쟁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라 했었어? 혼자 다 하는 독점까지 간다 그랬었지. 그럼 독점은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경쟁은 기본적으로 뭘로 본 거야, 이 사람들이? 경쟁은 긍정적으로 본 거야. 근데 앞에서 뭐가 나왔어? 문제가 있다 그랬었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완벽한 경쟁이 아니라 혼자 혹은 소수가 다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서 딱 밑줄 그어봐. 가격을 비밀스럽게 픽스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픽스한다는 건 고정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가격을 담합하는 거야. 그치? 우리 그냥 이번에 휘발유 가격 딱 요만큼으로 정합시다. 이번에 우리 통신요금 딱 요만큼으로 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나쁜 짓 하는 거죠. 그쵸? 서로 협력해서 나쁜 짓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협력하다라는 뜻의 coordinate 이렇게 바꿔줘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감 잡았죠?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독점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경쟁이 되면 다양한 선택이 되는 거니까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이 되면 당연히 선택의 다양성은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공급업자가 상당한 힘을 갖게 돼. significant는 중요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상당한 꽤 많은 꼭 기억해 주세요. 상당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질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 정부가 인터뷰의 밑줄. 인터뷰는 바로 무슨 말? 개입하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독점을 break up, 없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독점을 깨고 부셔서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됐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여기 엔지니어에 딱 위주어주세요. 일단 요 단어를 기억합니다. 동사를 쓰였죠. 무슨 뜻이니? 설마 처음에 진화 기술자로 해석하진 않았지? 그치?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의 문제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엔지니어가 동사야. 그래서 조작하다 혹은 수작을 부리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지네릭 엔지니어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조작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그거 몰라도 된다. 이게 딱 보이지? 인투의 동그라미. 요렇게 딱 보면 돼. 인투가 보이면 빈칸은 어디에? 바로 바이올로지로 집어넣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바이올로지에도 뭐가 보인다? 빈칸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바이올로지는 생물학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명활동 적어두세요. 생명활동. 생명체가 하는 짓 그렇게 봐야 돼. 생명체가 하는 짓 그걸 바이올로지라고 보는 거고 되게 쉽다. 밑줄. 여기서부터 단서를 대놓고 줬지. 윈윈은 무슨 말이야? 윈윈은. 윈이 몇 개니? 그렇잖아. 그럼 윈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2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한 사람이 2번 이기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두 대상이 있을 거고 둘이 다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러니? A도 이기고 B도 이기는 거 서로 상호적으로 뭔가 좋은 혜택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디지털 그 기술에서도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요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benefit에 딱 밑줄 보세요. benefit. 그럼 benefit은 앞에 나온 무엇과 바로 win-win과 같은 성격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겠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페이스북이라든가 플리커 같은 사이트가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혜택을 줘요. 유저들에게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유저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유저들이 바로 그 사이트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유저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그 운영자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운영에도 거의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사이트 자체가 잘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뒤에 쫙 보면 살짝 어렵지? 또 이제 뭐가 보이냐면 자, 여기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에 딱 밑줄. 아무튼 사용자뿐만 아니라 누가 바로 유저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저들이 또 이익을 본다라는 거죠. 그쵸? 개인적으로 이익을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유저들도 이익을 보고요. 여기에 별표. 항상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면 사례들 주변에 상위 개념, 사례들 주변에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을 가리키면서 지시어를 통해서 반복 강조하거나 상위 개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했었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지. 그치?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혜택을 보는 거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윈윈에서부터 단서는 나왔지. 몇 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다. 뮤추얼리즘, 상호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어주세요. 자, 뮤추얼이 딱 보이면 상호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인터랙티브 하나만 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호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A, B 두 대상이 있었을 때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윈윈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두 번 이기는 거니까 두 개의 대상이 서로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두 개의 대상이 서로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봐봐. 5번은 처음부터 X 표시해야지. 원사이드니스냐?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치? 경쟁 아니지. 경쟁이라는 것은 윈윈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윈, 루즈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성장은 왜 안 될까? 잘 들어.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뭘 암시하는 거야? 성장이라는 것을. 성장의 이미지를 떠올려봐. 작았던 새끼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을 무엇을 암시하는 거고? 변화를 암시하는 거고. 잘 들어. 변화를 암시하는 거고 작았을 때부터 이렇게 쭉 커져가는 게 바로 성장이야. 그 무슨 말이니? 과거와의 차이점과 과거와의 비교라는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변화를 암시하고 무엇을 암시한다고? 비교를 암시한다고. 그치? 플리커하고 페이스북의 사이트의 과거 모습과 현재 달라진 모습이 나왔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플리커하고 페이스북 사이트를 둘이 비교하는 거야? 그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지배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지 윈윈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답은 바로 뭐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주에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 완성 그렇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한다. 다음 주 올 때는 오늘 받은 어휘 프린트 숫자 1번이라 쓰여진 거, 그 다음에 syntax reading, 그리고 요거 더S 모의평가 1회 이렇게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추천해서 데리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시면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문상 2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교재비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공부해서 대학 가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